연금톡톡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연금 왕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우리 투자와 연금TV 시청자분이 청취자분이 한 3만 명이 벌써 돌파를 하고 또 질문도 좀 댓글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연금톡톡 청취자분께서 하신 질문에 조금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연금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나요? 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기준 한 9만 명 좀 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방송 보시면서 브로 NFO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님께서 칭찬과 함께 또 질문을 하나 또 남겨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주 명쾌한 설명에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칭찬을 하시면서 큰 도움은 드릴 건 없고 구독과 좋아요 하셨다네요. 태도가 돼 있으신 분 같아요, 이분은.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미 가입자와 같은 연금 납부자는 실제 소득 공제 받는 건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뛰어간다면, 말도 뛰어간다면 이렇게 써놨네요. 뛰어간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조정되지는 않겠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미가입자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시면서, 낸 보험료는 소득 공제되는지, 만약에 소득 공제 또 안 된다 그러면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 떼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거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민연금 이미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 이미가입자가 이미가입할 때 꼭 물어보는 4가지 질문을 한번 정선해서 한번 뽑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좀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누가 가입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만 18세부터 60세 사이에 계신 분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다 가입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제 사업장 가입자가 되시는 거고 직장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지역 가입자로서 가입은 해야 되는데 예외 조건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업주부가 대부분 여기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만 18세부터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입 대상에서 좀 의무 가입 대상에는 제외된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제외된다고 화면에 나가는 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선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 본인이 가입할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 가입. 그러니까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임의로 가입해서 이미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이미 가입이라고 하고 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60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조기 노령연금 받고 있거나 아니면 특수직종 같은 경우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 해당되거나 탄광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아니면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이미 가입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런 분들 빼고 그 외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임의 가입을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원희님께서 또 정확한 또 중요한 질문을 해줬네요. 어떤 분들이 하느냐 보면 이제 자기 입장하고 좀 비춰서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봤더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33만 9,138명, 거의 한 34만 명 가까이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업주부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것 같고요. 또 연령대별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연령대별로 봤더니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5%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나왔고요. 40대도 한 31.5% 정도 되니까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합치면 이것도 한 85, 6%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의 가입자 중에 상당수는 40, 50대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9%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을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40대 후반 또는 50대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임의 가입 제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아니면 배우자가 그 나이에 계신 남성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50대는 이미 가입하더라도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봤자 10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수령을 하려면 10년 이상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수로 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 그러면 50대가 넘으신 분이 이미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납부해봐야 60세 될 때까지 10년이 안 되는데 그거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일리는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대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임의 가입 기간만 가지고 10년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기간, 뭐 결혼하기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냈다든가 그 다음에 안 낸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낸 기간하고 임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냈다가 안 내고 있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임의 가입해서 내고 있으면 가운데 비어있는 기간 있죠. 그때 안 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면은 이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도 있으시죠. 과거에 낸 적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추후 납부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에 납부해봐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임의 가입 기간만 해가지고 10년이 안 되시는 분은 60세가 되기 전에 뭐 하시냐면 되냐면,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것을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임의 가입 기간하고 임의 계속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보다요,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 납부하고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한 53만 명 넘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아까 34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것 같은데, 그럼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임의 가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 누가 가입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되냐? 이 질문 꼭 나오게 돼 있죠. 말씀하셨듯이 원인 공부 요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나 지역 가입자들 같은 분들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거든요. 근데 임의 가입자는 소득 자체가 없잖아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서 임의 가입하는데 소득의 9%를 내라면 0에다가 9% 곱해봐야 또 0원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한하고 상한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임의 가입자가 낼 수 있는 보험료 하한은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기준 소득액의 9%,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잊어버리시고, 중위수가 뭐냐 그러면 지역 가입자들을 소득을 순서대로 쫙 세웠을 때,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9%면 9만 원. 9만 원이 하한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제일 보험료를 많이 내면 얼마를 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한선은 뭐 이게 임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나 아니면 사업장 가입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냐 그러면 50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9%니까 45만 2,700원이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의 가입을 하시면 얼마 사이에서 보험료를 내냐 그러면 9만 원에서 45만 2,700원 사이에서 자기가 보험료를 정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 얼마나 내야 좋은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또 물어보시네요, 장수련님께서.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정하라 그러면 우리 또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은 제가 뭐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표가 하나 딱 나갈 겁니다. 이게 무슨 표냐 그러면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2020년 현재 1월 달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보험료를 얼마씩 몇 년간 내면 나중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월액표. 예, 그게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거니까 실제 수령할 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하는 데는 뭐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연금 보험료로 9만 원씩 내시는 분들, 제일 작게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1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한 17만 4,44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됩니다. 한 18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9만 원 10년씩 내고 한 18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순히 뭐 산수처럼 계산을 해봐도 연금 개시되고 나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는 거의 다 회수하시고 그 이후에 받는 거는 자기가 낸 것보다 좀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괜찮은데? 라고 이제 40, 50대 주부님들은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입 의사를 많이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게 이상해요. 보험료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45만 2,700원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 9만 원 내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느냐고 보면 38만 9,790원. 그러니까 뭐 39만 원 돈 정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한 5배 정도 되는데 연금 수령액은 한 2배 조금 넘나요? 좀 이상하죠? 왜 더 많이 냈는데 연금은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국민연금이 금융상품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내고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가는 대신 소득이 적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내고 약간 더 많이 받아가게끔 이렇게 연금액을 설계를 해놓은 게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복지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세대 내 소득 재분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역가입자분들도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니까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임의 가입자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연금 보험료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수르님이 하신 질문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얼마 내는 게 제일 유리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금방 보셨다시피 수익률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험료를 작게 내면 작게 낼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9만 원이나 10만 원 사이 정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뭐 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보험료를 10년 정도 납부하고 연금으로 매달 한 38, 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좀 찾아보면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게 복지제도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이기는 금융상품을 찾기는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고 갖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사실상 주머니에서 당장에 뭔가 큰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아서 작은 보험료 내시는 분보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에요. 보험료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여기서 뭐가 더 좋다고 이야기해드리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라 그러면 또 저한테 막 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임의 가입 보험료는요, 중도의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 이렇게 하면 연금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 인상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좀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인하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수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답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까먹고 있었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중요한 거 또 물어봤는데 이제 먼 길 좀 돌아오신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납부한 보험료 그래서 임의 가입자한테 보험료 납부하는데 이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임의 가입자도 되나? 그래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보면 요 관련된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보험료는 어떤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냐라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법에 뭐라고 됐냐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거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업주부는 종합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어서 전업주부인데 그리고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한들 세금 낸 돈이 있어야 돌려받죠. 그래서 없다. 그래서 전업주부는 소득공제 낸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공제 못 받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은 내고 이거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득공제 받은 사람은 그래도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나중에 노령연금 소득할 때 그 소득의 일부가 과세된다고 그러더라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도 보험료 못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 내면 이거 억울할 수 있잖아. 솔직히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또 연역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요.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2001년까지는요,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연금 받을 때 세금도 안 냈어요. 근데 2002년도부터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2002년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는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예요. 이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한데 우리가 이거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이해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01년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거는 과세를 하지 않고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만 과세를 하더라.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과세를 하다. 식은 제가 화면에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 가입자 분들, 지금 만약에 임의 가입자면 이미 2002년 지났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2002년도 이후에 임의 가입하고 보험료 꾸준히 내왔어요. 이분 소득공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내야 되나? 이거 애매하죠, 이거. 만약에 내야 된다면 되게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제가 법 조항들을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 소득을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자체를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해서 과세되는 소득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줘요. 그러면 내가 한 해 소득 받은 연금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에 소득 공제 안 받은 거는 그냥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금 내가 소득 공제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2005년도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꼼꼼히 내가지고 낸 기간에 보험료를 전부 합쳤더니 한 1,8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다고 쳐볼게요.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노령연금 수급할 때가 돼서 연금을 받는데 한 해 동안 받는 연금액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600만 원이 전부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많으니까 이거 남는 금액이 또 생기죠. 1,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건 또 다음 해로 넘깁니다. 그럼 다음에 또 6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또 1,200만 원 남았으니까 빼면
그 다음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600만 원, 600만 틀면 한 3년 동안은 이 사람 세금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기준 금액에서 소득 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 이 부분은 빼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 말고 그거보다 더 크게 늘어난 부분을 찾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세금 과세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많지 않아요. 만약에 혼자 살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연간 받는 연금액이 77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은 그렇게 이미 가입하신 분은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불호 NF55님 읽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국민연금 이미 가입할 때 꼭 물어본다는 4가지. 아까 뭐였죠? 첫 번째,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두 번째,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또 알림 신청도 같이 좀 해주시면 이렇게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알려드리니까 그것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